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안보 앞에선 동맹도 없다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요. 지난 3일입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시도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불허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걸 보면요.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동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같이 중요한 기업은 넘길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철강 노동자들이요. 약 80만 명이 되는데 민주당의 중요한 지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철강 노동자들은 당연히 인수되는 걸 반대했고요. 왜냐하면 구조조정 우려가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수를 불허했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요. 2023년 US 스틸 인수를 발표하면서 약 149억 달러, 한화 약 2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도 큰 가격이었고요. 일본 내에서도 US 스틸은 한물간 회사인데 왜 이걸 사려 하느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제철이 이걸 사려고 한 것은요. 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미국에 미리 털을 잡아놓고 US 스틸을 갖고 있고 US 스틸을 통해서 철강 생산량을 늘리면 미국에 더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망해가는 회사 일본 제철이 돈을 넣어서 살려준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요. US 스틸이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번 인수 차단 조치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NSC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일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철강 산업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동맹국이라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거래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백악관 보도자료를 보면요. 일본이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에 파는 걸 금지한다는 그런 표현만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국 내 핵심 인프라를 가져갈 땐 외국인 겁니다. 이번 사례는요. 동맹국들에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경제적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동맹국들도 이걸 보면 자국 중심의 경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리쇼링,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오는 거죠.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의 자주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체의 아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는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바로 중국 관영 영자지죠. 글로벌 타임스에서 사설을 쓴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약간 미국을 조롱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철 장벽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재정해야 하다. 이런 사설인데요. 미국을 조롱하는 겁니다. 니들 그렇게 동맹 하더니 일본에 철강도 팔지 않는 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내용의 사설인데요. 그 사설의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에 내린 이 결정은 단순히 외국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적 중추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도 판매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만 챙기니 동맹국 니들은 미국에 너무 기대지 말라. 이렇게 중국에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이 더더욱 재밌는데요. 일본 기업의 간청은 헛수고입니다. 일본이 US 스틸을 사겠다고 한 게 헛수고였다는 거죠. 워싱턴은 근본적으로 도쿄를 종속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종속된 사람이 미국의 전략적 산업을 통제하도록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일본은 미국의 그냥 종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일본을 넘어 확대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EU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이 파트너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강화한다. 라고 글로벌 타임즈 사설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미국에서 벗어나라고 중국이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요. 글로벌 타임스의 결론은 미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면서 중국은 경제적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국가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못 믿으니까 중국을 믿으라는 게 글로벌 타임스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은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저항이 세계를 좀 더 다극적인 질서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동맹국도 분산
분산시키고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더욱 높일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점점 다극적 질서로 갈 것이라고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주장한 거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이 그동안 흑연, 갈륨 등 반도체나 배터리 제조의 핵심적인 광물을 통제해왔다는 소식은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광물을 재련하고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도 무기화하겠다는 겁니다. 리튬 가공 기술도 수출 제한할 듯, 이런 기사인데요.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일 배터리 부품 제조 및 리튬 관련 등 광물 가공 기술의 수출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과 자원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중국이 산업 공급망에서 그냥 단순히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 기술까지 움켜쥐어가지고 그 서방이나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그 중국이 상당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는데요. 한 배터리 전문가는요,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 가공에서 70%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시도 라면서요. 이러한 제한 조치는 중국의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위한 리튬 화학물질 생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리튬 가공의 70%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술 니들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리튬 가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여기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된다면 배터리나 이런 광물들의 제조나 가공에 있어서 점점 더 세계적인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앞서서 트럼프의 중국 압박에 중국 정부가 응전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모아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sanctionlab.com에서는 이 부분 앞으로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는요, 헝가리와 함께 세르비아가 대표적인 칠러 국가로 꼽히는데요. 미국이 세르비아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을 제재하려 한다는 정보가 나오니까요. 세르비아 대통령이 푸틴의 대화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세계가 블록화로 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요, 4일 정부 회의에서요, 미국이 이달 중 세르비아 석유산업이라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기업에요,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월 15일 이전에 세르비아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석유 공급의 문제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 이 세르비아 석유 산업이란 회사는요, 남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가즈프롬 네프트, 그 가즈프롬 계열사죠, 이 회사들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회사들을 제재를 했거든요. 가즈프롬은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지금까지 여기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세르비아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세르비아가 친러 성향을 강화하고 하니까 미국이 마침내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칼을 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르비아 같은 소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부치치 대통령이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부치치 대통령은 자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좋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새 정부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후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후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세르비아가 푸틴과 트럼프 사이를 오가면서 이 제재 회피나 제재 영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세르비아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세르비아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앞으로 제재 회피나 제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도와 맞물려서 이 세르비아에 대한 처리 문제가 제재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한 기사인데요. EU의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부터 적용되거든요. 여기는 산림을 훼손해서 생산한 거는 EU에서 사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심지어 산림을 훼손해서 기른 농산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GPS 정보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적용 대상은요, 농산물 중에는 팜오일, 소고기, 커피, 카카오, 고무, 대두 이런 게 들어가고요. 목재와 관련 상품, 밀림을 무자비하게 벌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당연히 목재 및 관련 상품도 들어가고요. 가공 제품, 그러니까 위의 상품에서 파생된 상품,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가공식품, 가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용 범위도요, EU 시장 내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EU의 상품을 수출하거나 EU에 거래하려는 기업은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EU의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나 뭐 가구나 혹은 그
가공품을 우리가 싸다고 마음대로 사들여 이후에 수출했다간 오히려 벌금을 맞을 수 있는 거죠. 벌금 규모도 큽니다. 상품 가치의 최대 4%,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큰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벌금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에서는 물건을 수입하거나 할 때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지, 산림을 훼손시킨 게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게 나오면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규정들이 나오면 이걸 지키고 미리미리 대비한 회사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